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위기의 지방 국립대 86%가 합격생 입학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많은 총장님들과 또 많은 그 대학교 원장급 교수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거 제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대학들이 이런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학 하나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 지역 상권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숙박 뭐 학생들이 거기서 숙박을 하는 그러한 시설들도 문을 닫고 식당들도 문을 닫고 상권이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주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지방 국립대 이런 식의 위험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 이 부산에는 4년제 4곳이 내년부터 폐교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폐교대학 78%가 사학 비리로 문 닫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위기의 지역대학 10년 뒤에는 3분의 1이 폐교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는데 대학 청산 예산 80%가 삭감이 된다 이런 지방국립대 440개 학과 원서만 내면 다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위기국립대 경북대 대학 합격생 86%가 입학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오죠. 방치된 폐교 활용 방안은 뭐냐? 네, 이런 정황인데요. 이런 정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들이 이렇게 폐교를 하고 있는 이러한 정황인데 저는 이 해결책을 이 대학 안에 사실상 우리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일 배움 카드가 대학교 3학년까지 푼다는데 이렇게 1인당 500만 원까지 쓸 수가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 평생교육 바우처라 그래갖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바우처 30만 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 500만 원 1인당 500만 원씩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우리나라에 그 뭐 폐교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는데 이런 지방 폐교들은 이 직업 전문학교로 탈바꿈을 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직업 전문학교 그리고 평생 교육 직업 평생 직업교육학원 평생 직업교육학원하고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시설이죠. 그래서 평생교육시설은 원격 평생교육시설하고 오프라인 평생교육시설이 있는데 다 국비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국비 지원이 되는 이러한 곳에 이러한 것으로 탈바꿈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대학들도 직업 전문학교 프로그램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지방에 그 지방에서 직업 전문학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실직자라든지 또는 은퇴하신 분들이 여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외국인 학습자들을 유치하는 거예요. 외국인 학습자들.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베트남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또는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을 많이 다녀봤어요. 그리고 호주를 가니까 호주는 시골 같은 데는 농촌 거주 비자를 주는 거죠. 거기는 좀 영주권도 잘 나오는 거예요. 영주권도.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거기 가는 겁니다. 영주권도 받고 거기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면서 또 윈윈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농촌 거주 비자를 이제 시행한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외쳤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농촌 거주를 하면서 그들이 일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최저임금을 시군구에 맡겨라. 시군구. 강남구하고 어떻게 강원도 인제군이 똑같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뭐 일당이 15만 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양파밭을 엎어버리는 게 낫다고 막 엎어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군구에 맡겨야 된다. 그리고 지방을 자유시장 경제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법인세를 대폭 낮춰주고
유턴 기업을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유턴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턴하고 거기 그 자유시장 경제 지역에서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를 폐지해서 이 기업이 100년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게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 지역에서는 시군구에 다 맡긴다. 그 최저임금을. 그리고 거기에 법인세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유턴 기업,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들을 유턴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한다. 싱가포르나 아일랜드가 어떻게 그 부강한 나라가 됐었냐. 그거는 해외 기업들을 유치했던 것이다. 그 유치한 건 각종 혜택을 주고 법인세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시장 경제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폐교들은 앞으로 직업 전문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은퇴자들이라든지 동부가의 그러한 우리가 키르키르스탄 같은 거 있죠. 네, 거기 또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그런 나라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또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최저임금을 시군구에 맡겨라. 그러면은 농촌의 인력 문제도 해결되고 농촌의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이 아시아의 유럽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는 아시아의 미국이 돼야 돼요.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보면은 다민족, 다문화, 그리고 다인종 국가입니다. 근데 그게 정확한 주체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체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단일민족 이런 얘기는 사실 맞지도 않는 얘기고, 우리가 더 강력한 홍익인간 정신, 그러니까 민족을 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이 아니라 인간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홍익인간. 그래서 홍익인간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연합을 하고 그 가치로 인간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끼리 하다가는 무슨 민족이, 저 이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이비 정치 종교 집단이 돼버린 거죠. 거기 뭐 민족끼리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민주화가 우선이고 북한은 인권이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아시아의 미국이 되겠다라는 정신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시골들 다 우리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인구 절벽으로 나중에는 진짜 유령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내일 배움 카드를 500만 원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을 폐교라든지 그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대학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직업 전문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그리고 외국인들을 유치하고 그들이 유치가 됐을 때 나중에는 한국어도 잘하고 일도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근로자 비자로 있든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도움이. 우리가 부족 직업군이 있고 농촌에 일손이 없다 그러는데, 뭐 외국인들을 배척하고 그렇게 한다 해서는 우리나라에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주가 어떻게 했나, 캐나다가 어떻게 했나, 뉴질랜드가 어떻게 했나, 아일랜드가 어떻게 했나,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통합, 그리고 홍익정신,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사회통합, 그래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역사 문화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한다 하면은 우리가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글로벌 국익 국가가 된다. 글로벌 국익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저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이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를 반드시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라든지 뉴질랜드, 아일랜드, 몰타 이런 국가들, 일본 이런 국가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독일이 들어와서 간병인들을 유치해가고 일본인들이 각종 부족 직업군 사람들을 유치해가는 시스템을 제가 보면서 바로 저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대선 후보들이 제 얘기를 좀 경청한다면 공감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